네, 안녕하세요. 심리장학입니다. 오늘 교육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방송 내용은 뭐냐면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뭐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셨든 아니면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셨든 책을 통하든 뭐 동영상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기타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대부분 차트가 굉장히 복잡해져 있을 겁니다.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기타 등등 보조지표로 이 차트가 깔끔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기법에 따라서 복잡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캔들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캔들로 이해를 못하시면 보조지표는 무의미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일 뿐이거든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흐름은 이 캔들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지와 저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그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선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통틀어서 채널이라고 그럽니다. 통로라고 채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 수평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박스권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을 때 추세 트렌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고. 아무튼 이런 두 가지 사선과 수평선 이 지지와 저항을 그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이 갖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제일 첫 강의를 보신 분들은 계속 떠올리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지금 이제 길게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것만 볼 수 있냐면 이 구간과 이 구간만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지? 이것만 눈에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첫 번째 강의하고 이렇게 엮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바이오랜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제가 이렇게 두 줄을 그을게요. 채널입니다.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래요. 이렇게 추세를 타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채널에만 오면 이 곳에만 도착하면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제가 그어놓은 사선에만 부딪히면 올라갑니다. 주가가. 이 채널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면 안됩니다. 결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려고 주식을 하는 거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 멈추는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로 합니다. 시간 끌기와 위에 여기에서 잡고 있던 물량들을 투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매수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려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손실 구간에서 자기 본전가를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전부 다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은 여기에서 매도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물려서 시간과 돈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 매수가에 오면 이렇게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보면 떨어지고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고 올라가다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던 종목은 밑에 바닥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시간 끌기를 해야만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지칩니다. 지쳐서 더 이상 이 종목에 대한 이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야 올라가기가 쉬워집니다. 종목들 자체예요. 그런 관점에서 하락을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섣불리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종목에서 여기에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흘러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안 밀리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이곳이 저점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라가다가 재차 밀립니다. 지하라고 생각하지만 땅굴도 있고요. 아무튼 계속 고생하게 됩니다. 그런 매매 방법을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한번 턴 시킵니다. 그러면 적어도 떨어지는 종목들에서 이런 곳을 한번 넘어줘야 그 다음부터 추세가 이제 바뀌겠거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지와 저항을 끊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술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그어낼 건지 이렇게 보시면 캔들들이 여러 개 뭉쳐있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들이 여러 개 뭉쳐 있습니다. 뭉쳐 있을 때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라고 하죠.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을 박스권 매매라고 합니다. 이때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끊는 것이냐면 제가 만약에 지지와 저항을 끄면 이렇게 껐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껐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린다는 것은 이 구간에 오면 계속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구역에 오면 이렇게 아랫꼬리가 계속 달립니다. 이런 구간은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그으실 때 어떻게 끊는 게 좋은 거냐면 이렇게 아랫꼬리가 있고요. 아랫꼬리가 이렇게 있고 아랫꼬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나의 가격의 특정 가격 라인에 딱 한 가격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두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 떨어지는 종목이 이 구간에서 아랫꼬리가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기에서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 말은 떨어지다가 며칠 동안은 이렇게 캔들이 생겼다는 거죠. 아랫꼬리를 발생시키면서.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떨어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캔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는 한번 다운됐다는 겁니다. 이 박스권에서 아래 박스로 주가가 한 단계 밀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그으실 때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자주 부딪히는 구간에 두 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단타를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구간이 있습니다.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 이 구간에 대고 만약에 지지와 저항선을 긋는다면 어떻게 지지와 저항선을 긋는지 이 구간입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파동을 주고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질 때 어디에서 스탑을 했죠? 여기에서 아래 꼬리를 계속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받아주는 척 하다가 밀린 거죠. 그러고 나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저항선이 된다는 거예요. 지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밀리기 시작하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특정 가격 라인에 오면은 여기에서 지지가 이루어집니다. 왜? 이제 반등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다가 재차 밀렸어요. 가령.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저점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종목 여기서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주기적으로. 그러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N자형 파동이 되는 거고요. 아니고 밀리면 저항대가 됩니다. 저항대. 그 이유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지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해서 떨어지는 종목이 여기에서 한번 지지 역할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만 오면 매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밀릴 때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손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의 중요성이나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건 머리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잘 못합니다. 자기 매수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올라올 때부터는 여기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거든요. 왜? 이 시간, 올라오는 이 시간 동안 마음고생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본전이거든요. 본전 심리가 있거든요.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을 쭉 지나서 이 가격대에 오면은 이 매물대에 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매물대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구간대에 오면 차익을 실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지로 작용했던 구간이 밀리면 올라올 때는 반드시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구간을 쉽게 뚫어내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저항으로 작용했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을 뚫으면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몇 번 동안 밀렸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지하는 흔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이 밀리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익을 못 챙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본전에 오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자기 본전가에 오면 재차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밀리면 매수했던 사람들조차도 손실 구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오면 매물대로 작용한다는 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수익이 났던 사람들조차도 차익을 실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뚫으면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하냐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해서 차익을 실현했던 사람들조차도 아까워합니다. 왜? 당연히 저항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걸 뚫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아까워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다시 잡으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기 본전가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자기 본전가에 오니까 매도를 했다는 거죠.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팔면 올라가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뚫었던 종목이 내려오면요, 여기에서 팔았던 사람들은, 수익을 챙겼던 사람들은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팔았던 가격 위에서는 잘 안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매수를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했던 사람은 자기가 손실 안 보고 매도했던 그 구간에 오면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재차. 그런 심리적으로 뚫었던 종목이 내려오면 저항으로 작용했던 이 구간들을 뚫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시작합니다. 왜? 여기에서 매도했던 사람들은 아깝거든요. 더 갈 것 같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자기가 매도했던 그 가격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서 자기 본연가에 매도했던 사람들조차도 이 구간을 뚫으면 자기가 팔면 올라간다는 심리 때문에 다시 이 종목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심리적으로 어떤 특정 가격을 두고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지지와 저항.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한번 지지를 일으켰던 구간은,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은 떨어졌을 때, 올라올 때는 저항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올라올 때마다 저항 역할을 했던 이 구간을 뚫으면 다시 재차 밀릴 때는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구간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냥 차트를 딱 보시면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왜? 잘 보시면 제가 줄을 그으면 이렇게 긋습니다. 이유는 여기에서 아래 꼬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밀릴 때 계속해서 지지 역할을 했던 구간입니다. 근데 이런 구간이 한번 밀리면, 이렇게 밀리면 이렇게 뚫는 척 하지만 쉽사리 못 올라갑니다. 다시 재차 밀립니다. 밀리면 이 구간을 뚫어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다음 또 줄이 끄입니다. 이런 줄이에요. 다음 줄이. 이걸 길게 껐다 생각해 보세요. 줄을 다시요. 이렇게 껐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라올 때 계속 부딪혔습니다. 근데 다시 뚫으니까 받아줬던 흔적들이 있죠. 여기서도 받아줬습니다. 그럼 이 라인이 부서지면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매매를 하실 때는 잘 보세요. 제가 뒤에 차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만을 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줄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렇게 저항대가 있겠죠. 부딪힙니다. 저항대에서 당연히 부딪히다가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될 때는 언제냐면, 이 저항 구간을 뚫을 때입니다. 뚫었죠. 뚫고 나면 떨어질 때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올라갈 때 와 올라간다 따라 붙지 마시라고요. 왜? 내려옵니다. 기다리면. 물론 안 내려오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뿡뿡뿡 이렇게 빨리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다 기다리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입을 하시면 돼요. 제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렇게 저항대를 뚫고 난 이후에 지지대에 오면 매수를 하시고
손절은 얘가 종가상으로 붕괴되면, 종가상으로 이 지지라인이 붕괴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손절 처리하고 다시 올라오면 매수하면 됩니다. 보시면 그래 이렇게 지나가 보면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지지하다가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거죠. 왜? 줄 그어져 있잖아요. 저항대라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을 뚫는다. 뚫으면 다시 기다리세요. 어디에서? 이 지지 라인에서.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데 떨어진다. 여기서 또 기다리는 겁니다. 종목이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죠. 여러 종목을 이렇게 줄을 쫙 그어두세요. 그어두고 원하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습관을 잘 들이셔야 됩니다. 올라갈 것 같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지와 저항으로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 막 복잡하게 여러가지 보조지표를 막 잔뜩 없어도 이 흐름으로 이 안에 녹아있는 이 차트 캔들이 결국은 전부입니다. 이 캔들 안에 녹아있는 사람의 심리로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뚫었어요. 이렇게 뚫었습니다. 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제가 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저항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뚫었다는 거예요. 뚫었다고 이걸 뚫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뚫듯이 시원하게 장대 양봉이나 이렇게 등락이 나와야 됩니다. 상승하는 폭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 구간을 살짝 뚫었다고 해서 뚫은 게 아닙니다. 쭉 올라가는 상승의 흐름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캔들들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제가 앞에 이렇게 보고 줄을 그어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면 다시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만 보고도요. 어떻게 그을 수 있다고요? 여기죠. 일단 여기에 저항, 여기에 지지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여기죠. 윗꼬리가 많이 보이시죠? 아랫꼬리가 많이 보이죠? 이런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또 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3%, 5%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떨어지면 안 하면 되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뚫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흐르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뚫으면 쉽게 못 뚫는다니까요. 또 여기서 흔드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저항대에서 흔드는 과정들이.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 그리고 나면 다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장기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어디에 저항이 있죠? 여기에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뭘 느끼셔야 되냐면 신고가 가는 종목들 잘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뚫고 나니까 또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또 계속 똑같아요. 끝난 거는 여기서 캔들이 뭉쳐있죠. 그럼 어디에 또 지지와 저항을 그어 놓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지지와 저항을 그어야죠. 그리고 뚫으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레벨업, 레벨 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캔들들이 여러 개 뭉칩니다. 여러 개. 그게 바로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지지와 저항을 두고 그 라인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뚫으면 한 단계 레벨업 된다 주가가 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라인이 떨어지면 밀리면 지지 라인이 한 단계 주가가 레벨 다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낄 게 많아요. 왜? 이 구간과 이 구간의 진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결국은 박스권을 뚫으면, 이렇게 박스권을 뚫으면 다음 박스라는 거예요. 내려오면 다음 박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추세가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차트를 꺼냈습니다. 꺼냈을 때 저항이 어딘가요? 최초의 저항 여기죠. 이런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지막 저항대라고 칩시다. 치면 이 저항대만 뚫으면 얘는 뭔가요? 신고가죠. 신고가. 새로운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는 거예요. 최고 가격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최고 가격이 이제 이 라인을 다 뚫어버렸습니다. 뚫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매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려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시원하게 잘 갑니다. 왜? 물려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매매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안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수만 했다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면 적어도 물려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소리예요.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왜? 다 수익 구간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매도하는 사람들은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물려있다가 매도하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 신고가부터,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고 나서 신고가가 나면 주가가 쫙쫙쫙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끊는지, 그것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자주 부딪히는 그런 특정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제 추세와 저항을 이렇게 그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는 습관이 좋아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길게 보면 지지, 돌파, 저항, 지지 이렇게 그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으실 때 방금 제가 제일 처음에 그렸던 이렇게 캔들들이 특정한 채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게 수평적으로 되면 돼요. 그냥 수평적으로 이렇게 갖다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왜? 특정한 고가에 이르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정한 이렇게 떨어지는 될 때는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차트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종목들을 줄을 끊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그으신다? 이렇게 사선으로 하나 그어 두시고요. 그 다음 이런 지지와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와 저항을 그어 두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그거 두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싶을 때 언제라고요? 저항대를 뚫을 때요. 저항대. 그럼 저항대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를 뚫기 전까지는 매매하지 마세요. 왜? 계속 떨어지는 채널이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채널이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언제 얘가 멈춘다고요? 이렇게 떨어질 때 언제 멈춘다고? 이 상단을 돌파할 때 멈춥니다. 일단 주가는 한번 멈췄다고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를 뚫을 때요? 이게 저항이잖아요. 이렇게. 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지 저항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를 했던 구간에서 떨어지면 보세요. 차트를 길게 볼게요. 여기가 저항대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시 받아줬죠. 올라갑니다. 밀립니다. 여기가 이제 길게 보면요. 여기가 지지대입니다. 강력한 지지대가 돼야 됩니다. 왜?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캔들들이 있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볼게요. 여기가 지지대였어요. 지지대. 여기에서 이런 채널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만 와도 또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자, 여러분들이 이걸 뚫었습니다. 뚫으면 여기서 또 바로 매매한다? 매매하면 안 돼요. 어디서부터? 중요한 저항대. 이게 저항대죠. 얘를 뚫고 나면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요한 매물대를 뚫으면 상승하다 보면 밀리면 여기서 다 지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언제 급등의 흐름이 나온다고요? 마지막 매물대를 뚫고 나면 그때부터 탄력을 받으면 이 주가는 언제 어떻게 멈출지를 모릅니다.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채널들이 또 형성한다고요. 올라가는 채널들이 또 뚫었죠. 뚫으면 뚫을수록 더 세게 올라갑니다. 주가는. 그래서 떨어지는 종목으로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을 아시고 지지와 저항 그 의미를 아시면 떨어지는 종목에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왜? 그만큼 힘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신 데가 저점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특정한 가격, 중요한 가격대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 그 저항을 뚫고 나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인가 여러분들 뭐 자랑을 하고 싶은 건 없고요. 그냥 이런 종목들이에요. 컴투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좀 길게 봐보세요. 여기가 지지와 저항입니다. 그 길게 보면. 그러니까 큰 이렇게 저항들이 있죠. 뚫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리고 나면 어디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난다고요? 이런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만약 돌린다. 돌리면 이 위에서 또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지지와 저항대를. 어떻게? 여기잖아요. 보이시죠? 어디? 여기 보이시죠? 아래꼬리. 여기 올라오다 부딪힌 거 보이시죠? 다시 밀렸다가 여기 올라오면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를 뚫고 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서. 그 다음부터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지지와 저항을 그으시는 거예요. 어디죠?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여기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여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제가 제 최초에 그렸던 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서 사면 되죠. 여기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도. 왜? 저항대니까. 또 저항대 뚫었어요. 뚫고 나면 어디에서 매수? 여기에서 매수. 갑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어디에서 매도? 여기에서 매도.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눈에 하나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뭐가? 사선이요. 이런 채널들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매매 방법이 뭐냐면 떨어질 때 삽니다. 떨어질 때 삽니다.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해.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빠집니다. 올라갈 때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적어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팔았던 가격 이상일지라도 매도했던 가격 위일지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지대에서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그었을 때 이 추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투스는 대박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두 분이 계십니다. 세 분이 계시네요. 제가 이거 17,000원 때 무진장하게 불을 외쳤습니다. 컴투스 기억하시죠? 들은 분 1번. 그 다음에 매일유업 미친듯이 외쳤습니다. 매일유업 어디에서? 매일유업을 이 구간을 뚫고 나서 무진장하게 외쳤습니다. 어디에서 매수해라고요? 여기에서 매수해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목 분석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근데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막 책을 보고 잘못된 교육을 듣고 아니면 잘못된 매매 습관을 가지고 이상한 보조지표에 대한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동평균선도 결국은 보조지표예요. 주가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결국은 이 캔들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왜 지지했던 게 올라오면 그러니까 지지했던 데가 밀리면 왜 저항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저항을 뚫고 나서 떨어질 때는 왜 지지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라인에서 꺼야 되는지, 지지와 저항을,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많이 부딪히는 곳, 그 다음에 하락 채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때, 올라가고 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채널을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그렇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라인을 추세, 수평, 사선 두 줄은 그으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느끼셔야 되는 것은 매매를 할 때 떨어지는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맥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강력하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했던 그 저항대를 뚫고 난 이후부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지지와 저항이었어요. 교육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녹화를